요번에는 건강이 주제예요. 건강.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대요. 네. 이재호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전 아리바이오 부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 의학 박사시고 내과 전문의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자, 우리 이재호 박사님한테 건강하게 사는 법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사실 이 강의가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를 많이 했고 또 건강 강의 또 매스컴에 가서도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경험치도 다 틀리고 또 배움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건강 강의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 강의를 여기서 들어서 사업에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가 하는 강의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나 혹은 어디에서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다가서서도 우리 제품과를 교묘하게 잘 엮을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은창수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치나 지식이 많지 않은데 그냥 이게 좋다고 하더라, 혹은 판교에 아마 제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에서 R&D를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 또 지금 이 회사가 더 워커스가 생겨날 수 있게끔 뒤에서 제가 지켜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사실은 외부 손님은 아니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뒷받침해주는 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먹어줄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럼 그게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위축돼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사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자기 거만 알아요. 정형외과 의사는 뼈에 대해서만 잘 알고, 신경외과 의사는 뇌하고 촉촉, 내과 의사라고 다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소화기 내과 하는 사람은 위대장만 계속 검사만 해오지 심장에 대해서는 또 잘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잖아요. 의사들의 착각이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스스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일단은 내가 다 잘 안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니까 그 앞에만 가면 위축이 되고 내가 아는 것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고, 또 그러한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대방이 혹시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혹은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을까 겁이 나니까 제품 얘기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품 강의를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잘 해줬느냐? 제가 지금 판매 실적을 보니까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물에 대해서 자동 구매가 한 5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RG 홍삼 40이 한 200개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터무니없는 그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거밖에 못했다라는 게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전기톱이 있는데 계속 도끼를 찾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타켓에 옵티마이징 되는 타켓에 맞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낚싯대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낮지. 그죠? 근데 물론 그물을 던져서 그 이상의 것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이게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던지는 게 왜 던지는지 정확한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국수주의적인 성격들, 우리 제품 최고다라는 무지막지한 생각만 갖고 덤비니까 상대방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거나 하면은 갑자기 주눅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더 워커스가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장착해준 제품들은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데 그 자부심을 어떻게 갖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일리스 하면 뭡니까? 아픔이지 병. 그죠? 웰빙 하면 뭡니까? 안녕, 평화, 복지죠. 거기서 잘 보시면은 일리스는 I,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웰빙은 W-E-L-L-I-N-G,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생각을 하면 두렵지가 않은 건데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 우리 고모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위에 선임 사업자에게 기대는 것도 잘못됐지만 선임 사업자가 불러서도 무임승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우리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울타리에서 나온 거예요. 든든히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연대의식이 잘 돼 있어. 대한민국 사람은 네트워크에 가장 최적화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스무드한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꺼낼 때 대부분 분절적으로 조금씩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반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야. 그런데 이게 어디에 가면 딱 벽에 부딪혀.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라고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돼요. 삼각편대가 뭐냐? 제일 먼저 면역체계. 이거를 가운데다 놓고 생각하시고 좌우로 내분비, 우측에는 신경전달,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전달 체계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서로 몰라. 서로 모르니까 내 말이 맥힌다는 얘기예요. 내분비에 대해서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교육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맥힌다는 얘기입니다. 면역체계 의사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가면 병원에 가면 간염 항체 검사한다. 항원 항체 면역이죠. 그러나 그거 이외에는 잘 몰라요. 왜? 이미 배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의사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면역체계와 호르몬체계와 신경체계를 셋을 놓고 여러분들이 우리들 제품을 갖다 거기다가 얹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강의를 받지 못하고 이 제품은 뭐가 좋고 성분은 뭐다 이런 강의만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기가 건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지금 식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3고의 비박광박이야. 3고 고지방, 고칼로리, 고염식 3고입니다. 비박, 박자가 무슨 게 부족하다 뜻이 비타민이 부족하고 광박, 광이라는 게 미네랄 광자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생활 패턴 실제 바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영양실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실조는 뭐냐면 조화로울 조자야. 밸런스가 깨졌다는 겁니다. 영양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식품영양학자 블룸버그가 미국 전체 국민들의 10%만 영양실조에 안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고의 비박광박이 우리 제품하고 또 연결이 돼. 뭐냐? 먹고 마시고 바르고야. 3고가
그죠? 홍삼 먹고 물 마시고 화장품 바르고 그죠? 비박은 거기다 대자만 비타민 대박이에요. 비타그레인. 광박 우리 물로에 어마어마한 그 미네랄들이 있어요. 광박이야.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과 우리 사업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자, 우리 지금 그 정수기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98%. 예, 42%에서 4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왜 정수기 물을 수돗물 대신에 마십니까? 뭐 때문에 마셔요? 청정성, 오염이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생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수 시장이 이 3천억이 채 안 돼요. 지금 이 물 시장이 지금 급격히 커 올라오고 있어요. 왜?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또 우리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여기서 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우리 몸의 이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다? 70%가 물.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죠? 그게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는 게 있어요. 히알루로닉 액시드가 물을 끄집어 당겨서 몸을 팽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히알루로닉 액시드가 점점 소모가 돼. 없어져. 그러니까 몸이 푸석푸석하고 붓고. 그죠? 여러분들 요새 고령화 시대 집안의 어르신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 누르면 어떻게 푹푹 들어가죠? 근데 검사 병원에 가서 뭐 신장 검사를 하든 뭘 하든 다 정상이라고 그래. 왜? 히알루로닉 액시드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물을 잡아주질 못하니까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쥐어짜면은 물론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돼요. 자, 몸의 구성 성분이다. 물. 두 번째. 자,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가져와봐. 그죠? 진정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열 많이 나면 물 마십니다. 해열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몸에 영양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어요. 다섯 번째. 물은 가장 좋은 용매야.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물은 정보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물이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 하는 것은 그 물에 담긴 정보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가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블라세의 뱅베니스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물을 가지고 항원항체 반응을 했는데 계속 희석을 시켜도 항원항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항체 정보를 물에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또 이렇게 의심 많은 분은 그래요. 그러면 이 나쁜 정보들이 다 들어가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정보가 이 소거 기능, 없애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즉 물이 증발이 되면 그 정보가 다 날라가.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다? 그 김장을 담글 때 올라가면 공기, 찬 공기 마시면 어떻게 눈이 돼서는 눈 속인 물로 이 김장을 하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정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해요. 자, 우리 몸이 그 어떤 영양소를 섭취를 했어요. 자, 먹었으면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그죠?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야만 이 영양소가 산화가 돼요. 그게 여러분들 다 자연 시간에 배웠는데 그때 졸았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은 TCA 사이클이라고 뭐 크랩스웨어라고 다 들었는데 그래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야만 가수분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탄수화물의 방정식, 제가 조금 유식한 척합니다. C6H12O6 이게 화학 방정식이에요. 물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복잡한 거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그러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38개의 에너지 ATP가 나오고 6개의 H2O 물이 나오고 6개의 CO2.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내배출되고 H2O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수분해가 될 때 물의 그 역할을 하니 신진대사에 물이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비타민 미네랄 하느냐? 우리가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여기다 5대 영양소 하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들어가는 거예요. 6대 영양소 하면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타민이 그 중간중간에 그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고 미네랄이 그 신진대사에 촉매 역할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비타민 B1, B2들은 처음에 에너지가 만들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은 우리 몸에 삽성이 되느냐? 어때요? 안 돼 하면 90점 답이야.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K가 합성이 돼.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합성이 돼. 그리고 이 비타민이 지용성 비타민하고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 외에는 다 수용성 비타민이야. 여기서 수용성과 지용성이 왜 중요하느냐? 지용성 비타민은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많이 먹게 되면 간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콩 같은 거 먹으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것이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일일 권장치를 조금 넘었더라도 부작용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타그레인에 저희 지금 우리 URL로 지금 들어갔나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약사법하고 의료법이 있잖아요. 문진에 해당이 되면 그것이 의료법 위반이 돼요. 근데 그 경계를 본인이 일단 자연스럽게 설문에 응한 거로 가는 그 시스템을 지금 취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URL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너무 많은 양을 먹어서 중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힘들어요. 또 이것이 조금만 덜 먹어도 그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미네랄들은 이런 비즈니스의 재구매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정 카스터머를 여러분들이 확보만 한다면 비타민, 미네랄, 물은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군이에요. 그런데 물을 지금 네트워크에서 핸들링 하는 데는 더 워커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야. 그런데 어제 제가 성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오 선생님으로 기억하시는데 맞죠? 그분이 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야만이 성공을 한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그 가족들, 내 주변의 친지,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러한 먹고 마시고 바르고를 권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건강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자동적으로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실패를 맛봤던 분들이 왜? 강매를 하거나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치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 강의를 모든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이것을 조금은 관용적으로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거 꼭 구매해서 더 먹어야 돼. 이러면은 10중에 몇 분이 거기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장품 백날 여 피부만 발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물이 매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피부라는 건 껍데기예요. 그 안에 좋은 조직, 결합 조직들이 충분히 히알루로닉 액시드가 물을 땡겨주고 그 물도 좋은 물로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해야 돼. 우리가 단백질 한 분자가 이 물 그 분자가 15,000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단백질 분자는 무인도라고 보시면 돼. 물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체 조직은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진동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체를 하나의 로봇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그 로봇의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락이라든지 신경조직들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는 뇌와 손발이 키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효소들, 이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반도체나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의 역할이 뭐냐?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물하고 그냥 마시고 우리가 이효리가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 나올 때 2% 부족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 12%가 빠지면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뭘 합니까? 입덧을 하죠. 그 입덧이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나 혼자 쓰던 물을 애하고 나눠 쓰다 보니까 입덧을 하는데 물을 계속 더 많이 마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은 안 마시고 계속 그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입덧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죠? 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은 병든 것이 아니라 탈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전자가 세포 재생을 하는데 몇 번 할 수 있느냐면 한 30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사이사이에는 물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물이 그 물기둥을 형성을 해야 이 유전자가 탄력성을 갖고 움직이는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번을 다 세포 재생을 못하고 말라 비틀어서 뻣뻣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병들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암하면 다 무서워하죠? 암이라는 게 왜 생길까? 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만 완벽하다면 암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병든 세포들 혹은 DNA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멸을 하게 죽게 됩니다.
그럼 그거 죽게 될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서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잡아먹는 그 과정이 실패를 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염증이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진대사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암 발생이 됩니다. 암세포는 절대적으로 산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그 자라날 때 보면은 산소를 이용을 안 해요. 산소를 이용을 안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난로를 피울 때 마른 장작을 넣으면 어떻게 화력이 좋죠? 네. 거기에 젖은 풀잎이나 나무가 들어가면 어때요? 맞아요. 꺼지지. 마찬가지예요. 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에 우리가 흔히 해서 악성도라고 그러죠. 우리 가면 암은 암인데 아유 이 상태가 괜찮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초기인데 이 암세포가 굉장히 독한 놈이군. 그게 악성도예요. 그 악성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산소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하고 정비를 해요. 따라서 우리 몸이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그러한 이 공기를 마시게 되면 암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암을 하면 무조건 수술하고 잘라내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암이 생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암이 진단이 됐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암이 좋아하는 건 설탕 좋아해요. 그 다음에 산소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 좋은 물을 암세포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암 환자들이 보면은 아픔이 있어. 우울증이 있어요. 암 걸리기 꼭 1년 전쯤에 아주 대인관계가 안 좋았다든지 사업상 크게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암세포들이. 그리고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야채를 풍부히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소금 먹으면 다시 암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암 환자가 아무 치료도 안 받았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다고 하는 기적,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대부분 안 걸리면 어떻게 들어가? 저 산속으로 들어가죠? 네. 우리 천기 노쇠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 네. 근데 의사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왜? 배우기를 어떤 병이라는 건 반드시 세균에 감염이 됐다라는 병인론을 갖고 있어.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병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편협된 생각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 회귀적인 그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게 의사가 의심들이 많아요. 왜? 여러 가지 증세를 감별 진단해서 마지막 진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하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일축하잖아요. 내가 주는 약만 먹으라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면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혈, 피가 맑고 정장, 장이 튼튼하면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혈, 피를 맑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홍삼이요. RG40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이제 한 달에 200개 한다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상품이에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많은 지금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또 진세노사이드 하면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식약처에서 홍삼이라고 클레임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RG1, RB1, RG3의 합이 2에서
80까지 그 밀리그램이 들어만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가 어떻게 돼? 2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정관장에서 한 4mm에 맞추는 거고, 한사미는 한 7mm에 맞추는데, 이것조차도 RG1과 RB가 주로 많아. RG3는 없어요. 우리 RG40은 RG3가 많아. 왜? RG3를 집어주는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100번 양보해서 RG1, RB1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미 그 기존 제품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RG3까지 갖고 있어요. RG3는 진세노사이드 성분 중에서 항암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이 그 홍삼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암 환자 한두 번 안 계신 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RG40을 드셔본 분들은 그것을 계속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리바이오에서 RG40을 그동안 생산을 안 했어.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 출시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표이사한테도. 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론칭을 해놓고 그 사람들 전쟁을 하려는데 어떻게 되겠어?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어팀이 RG40. 그러나 그러한 RG40도 이 좋은 물을 마시는 밑바탕 속에서 토양이 좋아야 대추가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 토양을 좋게 하는 게 뭐다? 우리 해양심층수. 어?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정수기 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선택한다? 청정성 때문에. 그 청정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청정성의 지표가 뭡니까? 아시는 분? 어? 아, 자신있게 얘기해.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 또? 어? 질산성 질소.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질산성 질소라고 하신 분? 아, 저분들은 좀, 어릴 때 제 대표이사님이, 민 사장님, 뭐 좀 드리셔야 돼요. 저렇게 확실히 알고 계세요. 질산성 질소가, 이, 오염의 척도야. 왜? 이 부패가 될 때 처음 나오는 게 질산성 질소인데, 대부분 이 질산성 질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10ppm 미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지금 중국의 거의 생수가 거의 5에서 10ppm이야. 에비앙도 0.5ppm 있어. 우리 와우 제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해양 심층수하고 해양 안반해수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바다에서 250m로 내려가면 그 해양 심층수로서 조건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몇 미터까지 내려갔어? 예, 1020m. 1050? 조금 더 쓸까? 1055. 하여튼 1000m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 10m 내려갈 때마다 뭐가 올라갑니까? 기압이 올라가요. 1기압 올라가. 그럼 1000m면 몇 기압? 100기압. 100기압이면은 이 쇳덩어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로 만드는 그런 압력이에요. 사실 바다가 깨끗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1000m까지 내려오면서 자연 정화가 돼요. 거기다가 그 암반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 그 웅덩이에 거의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물을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청정해요. 또 거기에 마이크로 뉴트리언스, 부영양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셀레늄 항산화 효과들이 있는 아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 물들은 지금 저희 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그 해양 심층수도 있고 해양 심층 안반 해수도 있고 제주도의 그 용암 해수도 있는데 제주도의 용암 해수가 저희하고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미네랄 함량이 확 떨어져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물의 맛은 미네랄이 정한 거예요. 저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은 원자력과 물이다라고 했어요. 자, 어제 그 물, 뭐 샤워기 절감, 어느 사장님이 사업자면서 하셨죠. 자, 우리도 물 부족 국가예요. 특히, 마시는 물, 청정물은 더없이 귀해요. 그때가 되면, 뭐 지금도 우리 그 물값이 그 휘발유 값보다 비싸잖아요. 정말 그 귀한 물은 앞으로 천정부지로 쏟을 거예요. 이러한 그 물 부족 국가에서 우리 같은 물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의 그 특징은 경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요. 자, 우리 그 지금 지구에 생존하는 그 생물체가 한 200만에서 300만 종이 있어요. 동식물 합쳐서. 예, 동물들이. 우리 사람도 거기에 속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우리 몸 안에 그 이 바다의 해수하고 똑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진정한 해양 수족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깨끗한 물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한다.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죠. 어? 우리가 양수에 아이들은 그 양수에서 자라죠. 그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의 그 물의 그 함량은 95%냐. 그냥 물덩어리라고 보면 돼. 이만큼 이 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말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심지어 사회에 나와서나 그 중요한 물에 대해서 누구 하나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강조하는 사람도 없어요. 물만 잘 마셔도 우리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로니세라 그 댕댕이 나무가 항산화 효과가 좋고 흑효모 배양액으로 그 유수한 그 세계적인 그 발효 화장품을 만들었다 쳐도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물을 제대로 섭취를 해서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뭐 경험을 많이 하셨겠죠. 보통 우리가 신생회사에 오면은 첫 사업자는 아니야. 이미 다른 쪽에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첫 사업자이길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 회사가 마지막 회사이길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한 그 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제품들이 없다 보니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만 죽도록 강조를 하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무기를 3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인 물, 에비앙 생수보다 경도가 훨씬 많고 칼슘이 더 풍부하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미네랄 생수들을 결정하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 4대 그 미네랄, 우리 몸에서도 4대 미네랄. 자, 아까 제가 면역 체계와 호르몬 체계와 신경 체계를 같이 연결선상에서 놓쳐버렸죠. 자, 이게 제일 재미나는 게, 우리가 흥분하면 몸에서 뭐가 호르몬이 나옵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 이 아드레날린하고 가장 밀접한 미네랄이 뭐냐면, 이거 맞추는 사람 또 상품 드립니다. 뭘까요? 칼슘입니다. 칼슘. 이 칼슘은 심장 근육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핏발 좀 오르고 상대방하고 전투적인 모드로 돌변하게 되면 칼슘이 왕성해요. 펄떡펄떡 뛰어. 반대로 우리가 평온해지면 뭐가 작동을 많이 합니까?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그 부교감 신경하고 연결을 맺는 미네랄이 뭡니까? 마그네슘.
정말 이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 해. 예, 유식한 말로 문일지식. 우리 저 학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데 그 장사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지금 더워커서 이 사업자분들은 지금 그 이미 어느 정도 제품 강의가 안 됐음에도 베이직하게 지금 그런 원리를 지금 알고 계십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기량작용,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도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박동을 잘 안 하고 근육이 수축을 잘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저희 물 가지고 임상 실험을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하고 했어요.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이 저희 물 마시고 이 전후반 뛰고 VO2 max라고 해서 최고 산소 포화 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일정한 시간을 뛰어도 그 산소 농도가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를 얻었어요. 심지어 저희 물 가지고 골프 선수들한테 줬더니 집중력이 매우 좋아졌어. 집중력이 왜 좋아집니까? 뭐 때문에? 마그네슘 때문에.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이 숙면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이 분유에 마그네슘 함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잠에서 깨. 그런데 저희 지금 베이비 워터 저거를 먹이면 아이들이 잠을 잘 자. 왜 잠을 잘 잘까요?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지체에 늘렸어. 여기 나이 지긋하신 여자분들은 손주들한테 베이비 워터로 그거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30, 40대 우리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한참 이게 피부톤이 좋아야 될 때 아니야. 그죠? 자, 아까 우리 은고모님이 얘기하셨잖아. 좀 두 가지 그 얼굴을 갖고 살자. 두 가지 자기를 갖고 살자. 또 좀 의연하게. 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러 나왔는데 목소리가 그냥 들리지도 않고, 그죠? 등이 이렇게 구부정하면 여러분들이 강의 듣겠습니까? 뭐든지 그 기가 있어야 돼, 기가. 근데 기 얘기하면 갑자기 도하고 같이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어. 도를 아십니까? 완전히 틀린 거지. 자,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느낄감의 기운이야. 기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도 감기 걸리면 으쓱하잖아. 그게 감기예요. 우리가 보면 총기 있다고 그러잖아. 그거 희한하죠? 우리가 또 그 자기장 얘기하면 뭔가 좀 이게 뭐 자기 매트 팔러 온 사람처럼 생각해. 그런데 병원에 가서 뭐 찍어? MRI를 찍어. MRI가 뭐 자기장을 이용한 거야.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그죠? 우리 참 이게 의식구조가 묘해요. 영어를 쓰고 뭔가 병원에서 얘기하면 과학적이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상한 거로 생각해. 응?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면역 체계와 호르몬 체계하고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몸에 미네랄하고 호르몬하고 아까 연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립선은 어떤 미네랄을 가장 원합니까? 이분 되게 똑똑하시네. 좀 일어나 보세요. 아니 그 전립선이 아연을 원한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남성 호르몬의 아연성분이 좋다고요. 대단하세요. 그 희한한 거예요. 인체라는 거는 강력하게 아연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립선은. 갑상선은 요오드. 흉선은 어떤 미네랄을 원하고 있어? 면역계에 관계되어 있어. 마그네슘. 자, 하나를 진짜 이렇게 파헤칠수록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심지어 의사 선생님조차도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상에서 마그네슘 수치 떨어지고 칼슘 수치 떨어지고 하면은 그냥 보충만 하려고 했지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고 자 병원에 오는 환자의 70%가 뭘로 옵니까? 암으로 오나요? 피로해서 와. 선생님 왠지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해요. 자 우리 더워커스 사업자 여러분들은 알아. 그 물만 잘 먹어도 되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수의 고객이 지금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정관장이 1년에 얼마 팝니까? 1조 8천억 팔아. 응? 그러나 전 세계에서 나가지는 못해. 왜? 냄새가 나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엑기스 냄새 보고 코를 막아요. 코를 막. 그러니까 비행기에 그거 좀 갖고 가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아짜, what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 홍삼 제품 뭘로 돼 있어요? 캡슐로 돼 있어요. 그 캡슐에 어마어마한 양의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답은 나왔어. 이렇게 뛰어난 진세노사이드 한 명을 가졌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엑기스를 농축하려면 대부분 뭘 씁니까? 부영제를 써야 돼. 끈적끈적하니까. 브릭스가 높으니까. 우리는 유동기 그 충전기를 통해서 그 부영제를 전혀 안 쓰고 진세노사이드를 99.9% 농축을 시키는 농축 알갱이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캡슐로 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가장 으뜸인 제품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뚫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 그런데 내 주변에 뭐 사돈의 팔촌이 됐든 뭐 형님이 됐든 삼촌이 됐든 정관장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아니 삼촌 뭐 드시고 해서 나 이거 지금 정관장 이거 저 홍삼 먹은 지 한 2년 됐어. 그래요? 이거 뭐야? 챈스 아니야? 네? 챈스. 자, 최소한 삼촌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그리고 자료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조그맣게 진세노사이드 함량이라고 써놨죠. 왜 조그맣게 써놨겠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크게 붙입니다. 근데 또 크게도 못 붙이게 식약처에서 그 규제를 해요. 너희 거만 너무 두드러지게 하죠. 여러분이 밑줄 쫙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삼의 효능 효과를 좌지우지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바꿔 드셔보시죠. 그래? 드셨어. 효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일주일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홍삼의 클레임 5가지. 자, 이거 맞추는 사람 또 우리 민 대표님.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5가지 클레임. 효능 효과. 응? 뭐, 면역력 증진 나왔어. 자, 한번 자신있게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피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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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나왔어. 기억력. 항산화 작용 3가지 나왔어. 또. 기억 맑게. 응? 기억력도 있어. 항암 효과, 그거는 사실 없어요. 자, 제일 먼저가 면역력 개선이에요. 그 다음에 피로 개선. 네, 집중력 강화. 항산화 효과. 혈액 흐름 개선.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 집중력 강화. 누구한테 제일 좋아? 수험생이야. 그럼 우리한테는 그 고3 학생들이 타켓이지. 네? 자, 특히 이 피치를 올려야 되는 여름철에 한참 힘들잖아. 6, 7, 8. 대목이야. 응? 혈액 흐름이 좋아진다. 어디가 타켓입니까? 당뇨도 있지만 일단은 고개 숙인 남자, 중년 남성 타켓이야. 자, 눈치채신 분은 우리 알지 사실 나 여태까지 구매를 안 했는데 아휴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주변에 천지거든 고개 숙인 남자. 피로 개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응? 자, 면역력이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액 흐름이 좋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대인은 쓰리고의 비박광박에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저 환자분 중에 병원에 오면 제일 혼동하는 게 선생님 빈혈이 있어요. 빈혈이 아니지.
빈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걸 빈혈이라는 거고 대부분 어지러움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유식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 빈혈이 왔어요. 눈 감아보면 정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홍삼들이 언제 때 대박 터졌느냐? 독감 돌 때. 메르스 사태 때. 전 세계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메르스 사태나 유행성 독감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200개 나왔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2만 개는 나가야 돼요. 고정목욕. 물? 지금 500명 지금 고정적으로 이거 최소한 만 개도 사실 작은 거예요. 10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얼마인데. 지금 생수 마시는 분이 얼마인데. 여기다 조금만 더 여러분이 설득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어느 한 사람한테 앵기려고 하지 마.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된 생각을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뭘 지금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있으면 존중을 해줘야 돼. 이런 지하에 어제까지 저거 좋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 더 워커스 왔다고 이게 최고야 하면은 민망하잖아요. 물론 그 민망함을 이겨내야지. 그렇지만 사람이 안면 몰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멘텀, 그 사람이 어떤 얘기가 끊을 때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무기를 이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얘기할 땐 이거 틀어막고 이 얘기할 땐 이거 틀어막을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돼. 이런 내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를 정말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나 혼자 독학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그죠? 여러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빨리 익히게 되는데 혼자서 책만 본다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행이야. 아니 맨날 쳐다만 보면 뭐래. 배팅을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나는 안 먹고 내 주변한테 이거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성공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을 마시고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이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야, 너 그거 뭐 마시는 거냐? 한 번쯤 물어봐. 그럴 때 대번 주면 안 돼. 아유, 나만 마시는 거야? 하고 쓱 뒤로 한 발 빼셔야 돼. 야, 이거 좀 줘봐. 야, 이거 없어. 이거 사기 쉽지 않아.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집착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징징 짜면서 달라붙으면 다 도망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물에 빠지게끔 여러 가지 수를 놓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삼 정관장 파우치 광고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에 가서 드라이브 치기 전에 한 포 까서 자기가 먹고 집어넣고 보이지도 않고 드라이브 때려서 거리가 좀 더 나가. 그게 한 번이 우연인데 계속 그러면은 사람은 개연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럴 때 절대 주면 안 되지. 나만 먹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 열받아서 자기가 검색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던지는 것은 그럴 때가 있어. 먼저 던져서 효과를 볼 때가 있고 뒤로 빼야 효과를 볼 때가 있고 이 모멘텀에 자기 디시전을 얼마만큼 자유제재로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경험치와 여러분들이 같은 사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기 이 매너에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섭생이라고 먼저 던지셔야 돼요. 먼저 내 거를 카드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 저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밥 잘 먹고 다니라. 많이 먹고 다니라가 아니고 잘 먹고 다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이라는 거 여기서 뜻은 뭐냐면 밸런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먹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지. 왜? 그 경무에 시달리고 출근 바쁘고 그 다음에 상사가 시키는 일 따라서 어떻게 돼?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또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다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들 부족해서 굉장히 피로할 텐데 일단 피로가 앞에 먼저 던져져야 돼요. 왜?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의사 흉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믿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배려하는 언어를 많이 스피치를 하셔야 상대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게 활성산소 이야기를 제가 20년 전에 처음 썼어요. 글도 많이 썼어. 그때 활성산소라는 것이 그 있지도 않을 때야. 그러니까 의사들도 활성산소가 뭔지 몰랐어.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이 어떤 에너지로 들어왔을 때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가수분해. 그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에는 방정식이 뭡니까? 물. H2O야.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물이, 영양분이 이것이 에너지로 바꾸려면 산화가 돼야 되는데 일반 분자 형태의 산소로는 그게 타지를 않아. 자, 우리 저 조폭들 싸울 때 우통 벗지. 산소도 옷을 벗어야 돼. 전자 형태로 바뀌어야만이 활성산소가 돼. 그러면 옷을 홀딱 벗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끝났어. 그렇죠? 게임이 끝나니까 이 조폭들이 괜히 이제 이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활성산소가 음식물을 다 태우고 나면은 그냥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세포막이나 유전자, 세포막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바로 잡아 낚아쳐줘야 돼요. 뭐가 낚아쳐줘? 수소가 낚아쳐줍니다. 그래서 인체의 비밀은 수소에 있는 거예요. 수소. 여러분들은 산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가 이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수소가 맞물리면 H2O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 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인체 내에 수소를 많이 갖고 있어. 장기들 중에. 그 중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장기가 우리 오장육부 중에 어딜까요? 신장? 신장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신장 아니고 다른 게 더 많다. 장이요. 장. 오장육부니까 조금 더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간이야, 간. 간의 가장 큰 이 작용이 해독작용이에요. 참 인체가 오묘하지 않아요? 온몸에 모든 것을 해독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수소의 농도가 가장 많은 것이 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어디야? 대장이야, 대장. 온갖 것을 받아들여서 흡수를 하고. 네 번째가 어딥니까? 심장이야, 심장. 다섯 번째가 폐야. 여섯 번째가 비장, 지라고. 이게 인체가 참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DNA 검색, 유전자, 염색체 지도가 다 완성됐다. 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염색체는 23쌍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 DNA를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양쪽에만
이게 지문이 나타나고 가운데가 텅 비었어. 이게 바로 신이 숨겨놓은 핵심 비밀이에요.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연결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물주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의학이 점점 발달되니까 또 이제 12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위에 감기 아직도 못 잡았어.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의학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의학만 하고 있어요. 비주얼 메디신이라고 해요. 비주얼 메디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보의학이라고 있어. 바이오 인포메이션 메디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체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 그 예전에 저기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고등학교 다 나오셨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기가 흐르는 곳에 자기가 있다. 우리 몸이 감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미약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미약한 전기가 흐르고 있다? 미약한 자기장이 있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인드 메디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비주얼 메디신, 장기 수준에서 뭐 간암입니다, 유방암입니다, 위암입니다 라는 장기 수준에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 영어로 하면 올간이야. 장기는 뭐가 모여서 장기가 된 거냐면 조직, 티슈가 모여서 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기는 또 뭐가 모여서 됐느냐? 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끝나느냐? 세포는 분자, 몰레큘,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뭐가 모여서? 원자가. 그럼 원자가 마지막 유니트, 단위냐? 아니에요. 원자는 잠실 대운동장에 그 탁구공이 놓여 있어요. 이게 원자 핵이야. 그 바깥쪽 잠실 구장을 전자가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어요. 이 일정한 도는 전자의 값이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냥 허접하게 들었던 물리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자꾸 암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자, 원자 핵과 바깥쪽을 도는 전자 사이에 그럼 그 가운데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텅 비었지. 그래서 야 이거 입자인 줄 알았더니 가운데가 텅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에 그 양자, 퀀텀이 다 들어가 있어. 소립자, 미립자가 다 들어가 있어. 야 이거 되게 재밌네. 이게 뭐야? 빛을 통과하네. 야 이게 뭐야? 비었는 줄 알았는데 색깔이 있다 해서 공죽시색. 이것을 물리적으로 하면 색즉시고 공죽시색이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올라간다고 하면 이 원자 레벨 이하에서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면, 그죠? 병에 걸릴 사람이 없겠지. 결국은 뭐냐? 주파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라디오를 맞출 때 주파수가 맞추면 어떻게 들려요? 잘 들려요. 자, 우리가 256Hz의 말급자석을 땅 치면은 그 옆에 치지도 않은 말급자석에서 소리가 나. 이게 뭐야? 유식한 말로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 근데 이것이 소리가 안 되고 우리가 중첩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전에 선덕여 왕이 그 종을 만들었잖아요. 그 종이 갑자기 치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나. 왜?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를 캐낸 광산이 폭발을 하니까. 같은 주파수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사업자하고 회사가 주파수가 틀리면 어떻게 돼? 그건 꽝이지. 주파수를 맞춰야 돼. 이 모든 인체의 모든 장기는
자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분자 하나를 15,000개의 물 분자가 양파 껍질처럼 결국은 좋은 물을 마셔요. 물은 정보 전달 기능이 있어. 물은 그 H2O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물질이 들어와 버리면 이 물 분자가 재배치. 우리가 그 신병교육대에서 해초모역 하듯이 쫙 있죠. 그 미네랄을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물이 구슬이라면 그 구슬을 꿰는 바늘과 실이 뭐다? 미네랄. 따라서 좋은 물과 좋은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놓는 게 우리 해양 심층 안반해줘요. 이러고도 지금 이것을 고정적으로 신청을 해서 먹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지금 회원이 한 3,000명이라고 알고 있고 진성 회원이 한 1,000명 정도인데 지금 500 이건 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10,000박스로 이것을 끌어올려야 돼. 이것은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매출을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인의 건강,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업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라.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만 시간 볼게. 사실은 물만 해도 한 3박 4일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에 대한 그 더 디테일한 강의와 또 홍삼에 대한 더 디테일한 강의, 또 비타그렌에 대한 또 더 좋은 강의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 보따리 풀고 나면 여러분들 재미없지. 그죠?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스타의 애티튜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